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좀 다룰 거는 이 데미지 프로세스에서 지금 이렇게 상태 전환을 하고 이렇게 다이로 이렇게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치? 다이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좀 더 적용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데미지 자체를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났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부분을 코르티나로 좀 제공 바꿔보려고 해요. 코르틴을 왜 쓰는지부터 잠깐 기억이 나는 사람 안 나는 사람 있다면 잠깐 볼게요. 자, OS가 이렇게 있고 OS가 밑단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윈도우든 리눅스든 iOS 이런 거 다 깔려 있어. 안드로이드는. 얘네가 운영 체제지, 그쵸? 얘네가 운영 체제예요. 요 위에 하나의 앱을 하나씩 이렇게 실행을 해. 요 위에다가. 그쵸?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앱을 하나씩 실행해. 요 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요 하나의 실행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태스크라고 한다고. 내가 이거 얘기했었나? 안 들어봤어요? 그래. 이거 하나하나의 실행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운영체제 위에서 하나하나의 앱을 실행하는 이 실행 단위를 태스크라고 해요. 오케이? 예전에 iOS 몇 버전이었지? 아이폰이 몇 버전이었더라? 그 어느 정도 버전까지는 요거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지원 안 했어요. 자, 싱글 태스크만 지원을 했어. 얘를 여러 개 앱을 동시에 이렇게 실행해주게 하는 거를 여러 개라고 해서 멀티라고 해요. 멀티 태스크라고 하지. 이렇게. 이 정도 용어들은 알아둬야 돼. 하나의 앱 같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OS 단위에서 실행하는 요 단위를 태스크라고 하고 하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실행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멀티? 어. 그래서 야 너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니? 이게 바로 그 얘기인 거야. 그치? 우리 쪽 용어가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이 되지만 이게 바로 그 얘기야. 이거 하면서 이것도 되냐? 이건 마찬가지. 앱이 여러 개가 실행되는 걸 얘기해요. 자, 이렇게 됐지? 이게 바로 일반 우리 iOS가 5점대, 몇 점대 버전까지는 이걸 지원을 안 했어. 싱글 태스크만 지원을 해가지고 이거 하면서 동시에 다른 거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됐어요. 근데 멀티태스킹이 되면서 지금의 UI가 나오는 거야. iOS. 이렇게 해서 이걸 촥 뭐 열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앱이 여러 개가 나와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선택하잖아. 이런 게 멀티태스킹이 되면서 가능한 거예요. 기존에는 안 됐었어. 자, 이렇게 얘네를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자. 이 태스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OS가 있고 요 위에 그래 태스크가 하나가 있어. 태스크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치? 요 위에 하나하나에 또 이 안에서 내가 음악을 우리 거 게임하면서 동시에 음악도 나와. 그리고 파일도 동시에 받아. 이렇게 하는 거 봤죠? 앱 하나에서 음악 파일을 내려받으면서 동시에 음악도 듣고 하다못해 여기서 이거 모래시계라도 빙글빙글 돌리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 그쵸? 이게 앱 하나에서 여러 개의 그것도 동작들 기능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돌아간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웹상에서 한 1기가짜리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전에 싱크하고 어싱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동기냐 비동기냐. 싱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얘가 이 처리가 완료가 될 때까지는 다음 것들을 처리를 못해. 이 라인이 언어적으로 보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 우리 문법이나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명확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 순서라는 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야. 이게 끝나야 다음 게 반드시 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나야 다른 함수가 그 이제 실행할 수 있어. 제어권이 얘가 온전히 얘가 다 갖고 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잘 봐. 1기가를 다운로드 받을 거야. 얘 얼마 만에 받아? 0.1초 만에 받으면 땡큐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 받죠. 얼마 정도 걸려? 폰에서 받으면. 한 3분 걸린다고 치자. 그래 3분 동안 만약에 우리가 앱을 딱 그래서 실행을 해서 딱 들어갔는데 부분 다운로드로 1기가를 내려받으려고 해. 하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다 멈춰가지고 이 상태로 멈추고 가만히 있어. 3분 동안.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앱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할 거야? 뻗었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꺼리려고 해도 안 꺼져. 에이씨 여기서 다 나갔다가 껐다 키고 그럼 어떻게 다시 들어가면 또 탁 하고 멈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모래시계가 계속 돌아. 혹은 프로그레스 바가 있어서 점점 이거 보여줘. 그럼 나는 3분 기다릴 수 있겠지. 이때까지 버티자.
이게 바로 뭐냐면 앱 하나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뭐 하는 거야? 동시에 애니메이션도 진행되게 해주는 거야. 동시에 태스크처럼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 위에서 하나하나의 그 실행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지? 스레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하나하나의 이거 실행 단위를 스레드라고 해. 얘가 뭐야? C잖아. 그쵸? 얘가 C잖아. 슉. 하나하나의 요 실행 단위를 태스크 위에 올라가는 하나하나의 실행 단위를 스레드라고 해. 그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파일 받으면서 동시에 모래시계로도 한번 돌려주려면 스레드가 몇 개가 필요하겠네. 그쵸?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면 우리는 뭐라고 붙인다고 앞에다가? 멀티. 그래서 얘네를 멀티 스레드라고 해. 흔히 우리가 멀티태스킹까지는 들었지만 멀티 스레드는 조금 더 깊은 공학 얘기야. 이거를 실제로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 공학 쪽에서도 이거를 멀티스레드를 뭐 세마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많이 얘기는 하지만 멀티스레드로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이거 되게 빡센 일이에요. 멀티태스킹이 어차피 OS에서 하는 거고 우리 레벨이 아니야. 근데 이 스레드는 결국에는 앱 단위거든. 앱 하나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단위라서 이건 누구의 몫이냐? 바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우리의 몫인 거야. 개발자들의 몫인 거야. 근데 얘를 다루기가 이 멀티태스킹을 다룬다는 이 스레드를 다루는 게 만만치 않아요. 겁내 빡세. 일반 이거 좀 공부했네 해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이론은 뭐 간단할지 모르지만 얘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가 DB라고 칠게. 이게 데이터야. A라는 애가 여기다가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얘를 막 쓰고 있어. 띠디디디디디 쓰고 있는데 B라는 애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있어. 얘가 쓴 거를 어떻게 쓱 지우고 이렇게 써. A가 나중에 보니까 이씨 이거 뭐지? 그래서 이거 이상하네 하고서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지 걸로 다시 써. B라는 애가 이씨 이거 뭐지? 동시에 자꾸 어떻게 써? 지 걸로 이렇게 써.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이 스레드 처리에서는 데이터도 동시에 이렇게 건들 수 없게 하는 이런 처리들이 필요해요. 이런 여러 가지 처리들을 필요하고 이런 용어들을 우리는 트랜잭션 처리라고도 해.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루기에는 일반 개발자들, 특히나 유니티처럼 누구나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이런 철학을 가진 곳에서 그걸 다룰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걸 해주겠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철학이 안 맞잖아. 그래서 유니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스레드를 어떻게? 사용자들 레벨, 우리 스크립트 레벨에서는 싱글 스레드를 제공해요. 사용자 레벨에서는 싱글 스레드를 제공해. 근데 이 밑에서 들어가는 우리 뭐 그래픽스 뿐만 아니라 물리 엔진, 피직스 여러 가지들은 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엔진 단에 있는 건 다 멀티 스레드로 돌아가.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형태는 우리가 앱을 만들 때 하는 그 하나 우리 스크립트 레벨은 어떻게 다 싱글 스레드야.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결국 내가 코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파일을 하나 이만한 파일을 내려받아야 되는데 내려받을 때 동시에 뭐 해야 돼? 이 프로그레스 바라도 이렇게 점점 채워줘야 되는데 내 코드 자체가 싱글 스레드만 되니 내 거에서 코드 자체에서 내려받으면서 동시에 이것까지 동시 처리가 안 된단 말이야. 멀티 스레드라는 건 이렇게 처리가 1번, 2번이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얘가 이걸 점령을 다 하고 있으면 얘가 시작을 얘가 가지를 못해.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멀티 스레드가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싱글 스레드만 주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코루틴이라는 애가 등장을 해요. C샵에 있는 애인데 자, 루틴이 뭐냐면 루틴이 뭐야? 우리 그 요번에 코비드 이거 코로나 하면서 뭐 생활 속 거리두기 하죠. 그때 루틴이잖아. 루틴 디스턴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쵸? 이거 뭐야? 하나의 내가 현재 이렇게 돌아갔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서 이렇게 하나의 생활이 이렇게 흐름이야. 그래서 얘를 흔히 루틴을 우리는 전체 흐름이라고 서브 루틴 혹은 루틴에서 얘를 함수를 얘기해요. 이거 함수 있지? 오케이?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있잖아. 기능.
여기에서 속성 혹은 기능 있잖아. 그때 요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곳에서는 어디에서는 루틴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서브 루틴, 루틴 이렇게. 오케이? 그럼 함수 하나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 녀석 이 함수가 하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얘가 처리가 끝날 때까지 다른 녀석이 실행이 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자, 봐. 함수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 어떤 함수냐? 1기가를 내려반 다운로드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 그 다음에 드로우 뭐 프로그레스 바라는 함수를 또 하나 나는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다운로드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바로 밑에다가 뭐해? 드로우 프로그레스 바라는 함수를 호출했어. 근데 다운로드가 끝나야 얘가 된다고. 이게 원래 코딩의 순서야. 얘가 끝나야 얘가 될 수 있어. 1 더하기 1 해서 2가 나와야 그 밑에서 얘를 프린트해라. 그래서 2가 화면에 찍히잖아. 그쵸? 응? 이런 결과처럼 어떻게? 얘가 끝나야 그 다음 게 실행이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일반적인 프로그램 로직이야. 그런데 어떻게? 1기가를 다운로드가 끝나지 않으면 얘는 실행이 안 돼, 더 이상.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운로드라는 이 함수 안에서 다운로드라는 함수가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 여기가 1기가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 근데 동시에 프로그레스 바 드로우 프로그레스 바라는 애가 하나 더 여기에서 이렇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얘가 혼자서 다 이거를 점령하고 있으면 스레드는 하나이기 때문에 가다가 이거 끝날 때까지는 더 이상 다른 데를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너 그러지 말고 함께 사용하자. 네가 이거 다 너 끝날 때까지 하지 말고 야, 너 그래 네가 쓰는 건 다 좋아. 얘가 어떻게? 야, 너 나 그려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만큼 다운로드 받을게. 그리고 나서 나 한 5초만 기다린다. 5초 기다릴 테니까 너 그동안 하고 싶은 거 해. 그 다음에 얘가 5초가 딱 되면 어떻게? 내가 양보했으면 다시 내놔. 얘가 또 하다가 야야 너 좀 더 그려야 되는구나. 너 내가 또 5초 2초 양보할게. 너 네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거 해. 어떻게 해요? 내가 1기가를 다 다운로드 볼 때까지 내가 다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봤다가 야 너 한번 그려. 그려졌지? 나 다시 깨어났어. 내가 다시 또 그릴 테니까 내가 다운로드 조금 받을 테니까 너 또 그려. 내가 또 다운로드 받고 너 조금 그려. 다시 또 다운로드 받고 너 조금 그려.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오케이? 내가 양보할게. 몇 초. 그래서 어떻게? 앞에 있는 코가 무슨 뜻이에요? 함께지. 그래서 이 함수 이거를 혼자서 독점하지 않고 코 루틴 함께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독점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싱글 스레드에서 멀티 스레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코 루틴이에요. 괜찮지? 이해도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코 루틴은 얘가 A라는 애가 이게 처리 단위가 있어. 그러면 얘가 이걸 처리를 할 거야. 처리할 텐데 여기는 수면실이 있어요. 수면실에 이렇게 방이 이렇게 척척척척척 이렇게 있어. 그럼 A라는 애가 여기서 처리를 할 거야. 처리하다가 이렇게 처리하다가 아이쿠 나 잠깐 여기서 자러 들어갈게. 그래서 여기서 싹 들어가서 여기다가 나 즈즈즈즈 이렇게 자. 대신 나 몇 초간 잘 건지 알람을 맞춰놔. 수면실에다가 5초 이렇게 알람을 맞춰놔. 그 다음 5초 동안 그럼 시간이 되잖아. 그치? 남지. 그럼 누가 이제 처리하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B라는 녀석이 들어와가지고 처리해. 근데 시간이 됐어. 그럼 깨어나야겠지. 싹 깨어나서 얘가 어떻게 다시 슉 들어와가지고 내놔. 어디 이제 내 차례야 하고서 또 처리해. 그러다가 또 어떻게 양보해서 또 들어가. 또 자러 들어가. 또 알람이 일어나서 깨우면 또 이렇게 내 거 하고.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하고 몇 초 동안 난 양보할게. 그럼 네가 처리해. 이 흐름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코어 루틴이야. 결국에는 어떻게 시간을 분할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 시분할이라고 그래. 시간을 분할해서 서로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괜찮죠? 이게 바로 싱글 스레드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는 거야. 물론 유니티도 버전업이 되면서 그 CPU도 단일 CPU만 쓰지 않고 멀티코어로 쓰고 이것들도 활용하기 위해서 멀티스레드에 멀티코어까지 다 쓰는 것들이 자꾸 추가되다 보니까 성능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이 또 추가로 나와요. 저번에 우리 그녀가 이거 공부해도 되냐고 했던 거 있지. 그게 뭐였어?
잡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 이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멀티스레드, 멀티코어 이런 것들은 결국엔 병렬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처리했던 걸 얘가 어떻게 이만큼 처리해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늘려버리니까 어떻게 시스템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유니티에서 그동안 막아놨던 거를 이제 그런 기술로 인해서 해줬어. 근데 내가 그때 우리 근영이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하지마.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콘텐츠를 일단 완전 잘 만들 수 있게 이거 해놓고 여기에다가 최적화가 필요할 때 그거 하나씩 더 끼워 넣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그래서 근데 일단 이걸 잘 만들기 위해서 이 기술도 하나를 필요해.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잠깐 보면, 자, 이렇게 동작을 한다고 했고요. 얘는 이렇게 첫 번째 이 코르틴이라는 애는 이 수면실에 나의 코르틴으로 이거를 사용할 거야. 얘 수면실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야 라고 해서 등록을 먼저 해줘야 돼. 코르틴 시작 하면서 이걸 등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코르틴에 관련된 거는 스타트 코르틴 이런 식으로 해서 코르틴 함수야. 결국에는 얘를 어떻게 여기다 먼저 등록을 해줘야 돼. 처리하던 A라는 함수가 있으면 A라는 코르틴 함수를 여기다 등록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스타트. 근데 내가 또 스타트 한 번 더 눌렀어. 그럼 얘가 또 등록이 돼. 또 스타트 또 눌렀어. 그럼 또 등록이 돼. 그럼 어떻게? 수면실에 예약을 걸어놨어. 동시에 다다다다닥. 나 잘 건데 5초 잘 거고 또 잘 거고 또 잘 거고 또 시작할 거고 이렇게 우르르 등록해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1초 등록했다가 1초 등록했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래서 상태를 다이로 만들고 1초 동안 2초 동안 밑으로 가려다 짠 없어지게 하고 싶은데 스타트 코르틴 해가지고 계속 얘를 등록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딱 죽으려다가 하는데 스타트 코르틴 또 다이가 딱 와. 그럼 갑자기 이게 계속 반복될 수가 있어. 수면실에는 그래서 반드시 코르틴을 저기에 몇 개를 등록해야 돼? 하나씩만 딱 그때 하나씩만 등록되어 있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동시에 여러 개가 들어가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얘가 살아났다 죽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그런 식의 관리가 좀 필요해. 근데 얘가 그럼 장점이 뭔가요? 일단 얘를 쓰는 이유는 좀 이따가 사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얘를 쓰는 이유가 명확해. 첫 번째, 가독성 때문에 써요. 마치 글을 이렇게 찍찍찍찍 쓰는 것처럼 할 수 있어. 마치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야, 일단 10초 기다려. 그 다음에 100m 움직여. 그리고 그 다음 3초 기다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이제 집에 가. 아니 죽어. 이거 너무 극단적인가? 자, 이렇게 써놨다고 칠 때 코르틴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 이거 함수 하나라고 하면은 함수 하나라고 하면 일단 10초 기다려를 어떻게? 수면실로 가서 슉 들어가서 10초 기다리는 10초 동안 자. 그러면 어떻게 10초 후에 알람이 울린다고 그랬죠. 알람이 울리면 와가지고 그럼 다음 그 밑에 문장을 다시 실행해. 함수가 있다면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이게 두 번째 문장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야. 1번 문장 하면서 야 10초 기다려 그러면 수면실로 자러 들어가. 자러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실행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실행이 안 되고 다른 녀석이 다른 데들이 이제 리소스를 점령해가지고 해요. 그러다가 딱 깼어. 그러면 다시 2번으로 와서 이거 100m 움직여. 자, 쭈르륵 움직이다가 어떻게? 밑으로 내려왔더니 3초 기다리래. 또 자러 들어가. 여기서 또 3초 기다리면서 콕콕콕 자. 자다가 또 깨면은 일어나서 3초 후에 일어나서 죽으래. 그냥 바로 죽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치 우리가 글을 써내려가지고 가독성이 높게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런 첫 번째 장점 이게 있고, 자, 두 번째 장점이 진짜 중요한 건데, 여기 시계 있는데 마우스 우클릭을 한번 해볼까? 마우스 우클릭해보면 작업 관리자가 보일 거야. 그죠? 작업 관리자. 여기 시계 있는 데다가 마우스 우클릭해서 작업 관리자 이렇게 열어보면 자, 이게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세부 정보를 한번 볼까요? 세부 정보. 세부 정보에서 CPU를 눌러봐. 여기 CPU 카테고리를 눌러보면, 자, 여기 CPU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게 뭔지를 볼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녀석이네. 야, 우리 CPU를 누가 다 점령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사용률을. 시스템 유휴 시간 프로세스. 그쵸? 유휴 시간, 이게 뭐냐면 아이들 타임이라고. 아이들 타임이야. 그럼 아이들은 우리 뭐 하는 거야? 우리 아까 에너미에서 아이들은 뭐였어요? 대기잖아.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금 CPU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대기 상태에서 저렇게 많이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놀고 있어, 시스템이. CPU가 놀고 있어. 이렇게 얘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유가 되게 많은 거야. 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얘가 한참 놀고 있을 때 얘한테, 야, 너 우리 물리엔진에서 이런 공식, 이런 연산이 필요해, 딱 던져줬어. 그럼 CPU가 다 놀고 있으니까 우르르 들어가서 연산을 어떻게 해? 후다닥 처리해버려. CPU를 다른 데서 왕창 점유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CPU 저 유효 시간이 되게 적어. 한 1, 20%밖에 안 돼. CPU를 사용할 수 있는 게 1, 20%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어떤 물리 연산이나 이런 것도 막 넣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얘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게 느려져. 시스템 툭툭툭 끊기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한 90% 이상 이렇게 내가 놀고 있으면 얘가 어떤 연산 처리해줘 그랬을 때 CPU가 점유율을 거기다 훅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후다닥 끝내버린단 말이야. 저 유효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시스템 아이들 타임이라고 해요. 저거를 잘 봐봐. 우리 코르틴의 특성상 보면 얘가 CPU에서 이게 수면실이야. 이 코르틴이 내가 몇 초 기다려 하고서 얘가 딱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수면실로 가서 얘는 뭐 하냐면 그냥 자. 우리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뭐 해? 2초 기다렸다가 상태를 아이들로 바꿔라 이렇게 써. 얘는 업데이트에서 뭐 하냐면 업데이트는 1초에 60번이든 100번이든 계속 돌아요. 그러면 CPU가 무슨 짓을 하냐면 얘가 아무것도 안 해. 시간 체크만 할 건데 가서 너 2초 됐나? 2초 됐나? 2초 됐나? 1초에 60번, 100번. 어떻게 20 내가 지금 2분 동안 2초를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120번을 확인해야 돼. 시간 됐나? 시간 됐나? 시간 됐나? 시간 됐나? 시간 됐나? 이거를 120번을 확인하는 거야. CPU가 아무런 이게 대단한 연산이라고 이것만을 위해서 계속 시간 됐나? 시간 됐나를 체크하는 거야.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근데 어떻게 그냥 자게 놔두고 2초 후에 알람 울려서 깨워. CPU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효 시간 아이들 타임이 샥 올라가요. 그럼 CPU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리소스가 확보가 돼서 진짜 중요하게 사용해야 되는 화면을 뭔가 그리거나 연산하거나 물리 연산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거기다가 쫙 쏟아가지고 순식간에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코르틴을 왜 써? 바로 저걸 위해서 쓰는 거야. 근데 코르틴을 우리 어디에서 이런 데서 보면 어떤 책이나 저런 것들에서 보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도 써요. 저 뭐야 우리 FSM 만드는 데도 써. FSM을 왜 만들까? 정말 속도가 빠르게 하려고 FSM을 만드는 게 아니야. 이런 구조 설계의 특징은 딱딱 구조화가 제대로 짜여 있어서 이 제대로 짜여진 것들을 사람들이 딱 보고서 언제든지 이 흐름대로 맞출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코르틴을 했을 때는 이 흐름을 내가 제대로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 지금 얘가 뭔가 그 목차와 뭐가 있을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가독성은 어떻게? 그냥 업데이트에다 걔는 그냥 때려두는 게 가독성은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클래스나 펑션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직접 설계해서 노는 게 더 뛰어날 수 있어. 그냥 거기다가 코르틴을 나중에 쓰게 될 텐데 잠깐 좀 이따 알려줄 텐데 그거를 상태 머신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함수 이름도 그 이놈에 있는 걔하고 이름이 같지만 이놈의 지금 상태가 아이들이면 함수 이름도 아이들이야.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이따 알려주겠지만 어떻게? 이걸로 상태 머신을 만들어서 쓰는 거는 속도가 얼마나 대단하게 얘가 될지 몰라. 왜? 우리가 하는 것들이 거기에서 되게 대표적으로 어떤 성능을 꾀하고자 하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이동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타임만큼 계속 돌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굳이 상태 머신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는 가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 부분에 업데이트에는 차라리 뼈대를 쫙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걸 더 중요하게 봐.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큰 프로젝트를 할수록 작은 거 할 때는 뭐 어떻게 대충 만들어도 이품은 남부에도 상관없어. 큰 프로젝트 할수록 가독성이 높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망합니다. 특히나 여럿이서 할수록 유지보수 차원이라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이거를 뭐 클래스를 만들어 쓴다고 하면 또 혹시나 모르겠다.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안 써. 설계 방식 중에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게 있어요.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거는 뭐야? 이벤트 중심적인 이런 형태의 설계 방식이 있어요. 버튼을 눌렀을 때 뭐 해라. 이런 것처럼 이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걸 처리해라. 이런 형태의 설계 방법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설계 방법을 사용을 하지 코르티니로 이렇게 가독성 떨어뜨리는 거는 안 좋아. 이거에 대한 가독성을 높여놓고 설계에 대한 가독성을 떨어뜨려 버리면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해서. 오케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 가독성과 두 번째는 어떻게? 아이들 타임 확보예요. 근데 이런 거 모르고 벡터 모르고 그냥 벡터는 쓰라니까 그냥 쓰는 것과 이런 최저가 포인트라든가 이런 아이들 타임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알고서 쓰는 것과 모르는 쓰는 거는 또 나중에 되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 이런 디테일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최적화해서 조금 더 차이가 나요. 나중에 한 프레임을 잡고자 진짜 영혼을 갈아 넣거든. 그때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필요해. 됐죠? 그래서 코르티는 그런 목적에서 쓰고, 자, 그러면 일단 이 데미지에 관련된 이 내용을 얘를 코르틴으로 바꿔볼 거야. 얘가 지금 딱 코르틴으로 바꾸기 참 좋은 애야.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체크했다가 뭐예요? 상태를 아이돌로 전환하지. 그쵸? 자, 얘를 코르틴으로 바꿔볼게. 오케이? 코르틴으로 바꿔볼게. 자, 이 데미지에 있는 애를 얘를 코르틴은 반드시 리턴 타입이 있어야 돼요. 얘는 보이드는 리턴 타입이 없는 거잖아. 그쵸? 얘는 I 이뉴머레이터라는 얘를 반드시 리턴을 해야 돼. 리턴 타입이. 코르티는 I 이뉴머레이터라는 애를 반드시 리턴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반환해야 되는 자료형이 이렇게 있다면 반드시 뭔가를 반환해야 되잖아. 그쵸? 반드시 반환해야 돼. 보통은 얘네들은 리턴 타입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반환하기 마련인데 코르틴 같은 경우는 좀 종류가 달라서 어쨌든 리턴이 한 번은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상 내가 여기에서 뭐 어떤 처리를 하고 있어. 그럼 나 잠깐 쉬러 갈게 하고 양보하는 이 타이밍이 바로 얘한테는 코르틴을 리턴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볼게요. 자,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고 싶어. 결국은 데미지 딜레이 타임만큼 기다리고 싶잖아. 그쵸? 데미지 딜레이 타임만큼 기다리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일드 양보하겠대. 일드 양보하겠대. 뭐를? 리턴. 일단 얘는 리턴 타입이기 때문에 반드시 리턴 한번 해줘야 돼. 여기다가 어떻게? New wait for seconds. 몇 초 동안 기다린다는 얘기잖아. 그쵸? 여기다가 이 시간을 넘겨주면 얘가 뭐냐면 나 잠깐 양보할 거야. 양보해서 저 시간 동안 기다리러 자러 들어갈 거야. 이 의미야. 딱 이름에서 나오죠. 딱 자러 들어갈 거야. 몇 시간 동안. 데미지 딜레이 타임만큼 난 자러 들어갈 거야. 그러면 시스템이 저 시간이 되면 얘한테 알림 줘서 딱 깨워줘. 내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딱 요 라인에서 요 라인에서 실행이 되고 그냥 자러 들어가는 거야. 이 밑에는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직 안 돼. 얘가 깨어나야지 되는 거야. 다시 돌아왔을 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 상태를 아이돌로 전환하고 싶대. 이거야. 이렇게. 밑에 거는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완전히 간단해지죠. 이 글처럼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상태를 아이들로 전환.
글 쓴 대로 그대로지. 원래는 우리 시간이 흘러야 된다. 이런 거를 썼어야 되는데 문장을 우리가 쓴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어. 그래서 좀 더 가독성이랑 내가 원하는 글을 쓴 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시간도 우리가 가게 해줬어야 되는데 어때? 얘는 그거는 지가 해줘. 가독성이 좀 더 낫죠. 그쵸? 코르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일도 리턴 뉴 웨이트 포 세컨즈 저렇게 해버리면 얘가 어떻게? 수면실로 슉 들어가서 코르틴 대기 타는 거야. 깨어날 시간까지 거기서 자고 있는 거야. zzz 하다가 깨어나면 스테이트로 와서 저거 처리하고 이 함수 루틴을 딱 끝나면 자동으로 끝난 거예요. 코르틴은. 오케이? 수면실에 있던 애들 다 없어져. 요거 끝나면 요거 수면실에 등록된 얘가 딱 끝나면 없어져요. 오케이? 아주 간단하지. 이렇게 보면 그치? 가독성도 좋고. 하지만 아까처럼 얘도 문제가 있어. 보통 코르틴을 많이 써봐야 될 텐데 업데이트 상에서 코르틴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 자, 얘를 등록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그걸 보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한번 볼게. 자, 얘를 이제 더 이상 여기다 했다면 업데이트를 안 쓰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왜? 업데이트해서 시간이 흐르고 몇 초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자체를 업데이트해서 이제 더 이상 시간 체크할 필요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상태가 데미지일 때 쭉 올라가 볼까요? 우리 업데이트해서 데미지일 때 어떻게? 얘를 호출해서 계속 얘를 호출해 줬어야 되는데 이거 안 쓰겠다고. 이거 안 쓰겠다고. 호출 안 하죠. 그쵸? 그럼 어디선가 호출되면 제가 자동으로 수면실 갔다 다시 돌아와서 될 거야. 그럼 호출하는 타이밍 어디냐? 쟤를 이제 코르틴 시작해줘라고 어디에서 해줘야 되느냐면 바로 여기지. 상태를 데미지로 전환하는 여기지. 온 데미지 프로세스에서 상태를 데미지로 전환해줘 하는 여기 있잖아요. 그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데미지 함수를 이제 실행해 줄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스타트 코르틴 한다고. 코르틴을 시작해줘. 수면실 그런 거 그런 형태의 이 동작들을 사용할 거야. 이거를 코르틴 시작해줘. 여기다가 뭘 넣어주냐? 저 함수 이름을 넣어주면 돼. 데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얘를 한 대 딱 때리면 얘가 코르틴을 발생시켜. 그럼 코르틴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이 코르틴이 이 수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수면실 관리체제 여기로 들어가서 잤다가 다시 나왔다가 요 관리체제로 딱 얘가 등록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 데미지라는 애가 딱딱딱딱 실행되다가 몇 초 쉬어라. 그럼 여기로 들어가서 자다가 다시 깨어나고 요 흐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데미지를 함수를 그냥 우리는 평상시에 데미지를 실행시키고 그냥 데미지에서 이렇게 실행했잖아. 이렇게 하면은 아까 그 수면실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동작이 발생을 못해. 반드시 코르틴을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치?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고 그럼 데미지에 들어갔지? 그럼 얘가 저 부르면 바로 들어와서 얘는 바로 자라 들어갈 거야. 자라 들어갔다가 어떻게? 일정 시간 뭐 기다렸다가 깨어나면 아이돌 상태 전환하고 이렇게 할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볼게요. 자, 아이들로 전환해야 되잖아. 얘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게. 내가 플레이하고 얘를 팡 쏘고 데미지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2초 지나면 아이들로 지금 돼요. 그지? 자,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내가 얘를 잘 봐봐요. 팡팡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이 함수를 잠깐 요 내용 잠깐만 디스트로이만 빼줄게.
얘가 분명히 다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잖아. 세 방 맞으면. 그치? 세 방 맞으면은 다이 상태로 머물러야 되잖아. 근데 잘 봐봐요. 내가 얘를 탕, 탕, 탕 했을 때 볼래? 얘가 지금 어디로 강하고 있나? 뭔가 이상하지 않아? 세 방 맞았는데 죽어 안 죽어? 얘 다이로 돼야 되는데 탕, 탕, 탕 여기 봐요. 갑자기 아이돌로 간다? 다이가 아니라? 이상하지 뭔가. 난 세 방 때렸으면 얘는 다이로 갔어. 다이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아이돌로 넘어가.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문제예요. 여기에서 내가 쏠 때마다 지금 여기 봐봐. 내가 지금 HP가 0일 이거 0보다 크면은 한 대 맞을 때마다 스타트 코르틴 한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때릴 때마다 얘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코르틴 이 등록하는 여기에 너 데미지 얘를 그냥 A라고 놓을게. 너 데미지 코르틴 시작해줘. 그럼 A가 여기 코르틴 이 흐름 자체 A라는 애가 딱 등록이 돼. 그럼 얘가 등록이 되면 얘가 어떻게 수면실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돼요. 이거 이야기가 좀 빡셀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A라는 애를 이렇게 써. 한 대 맞을 때마다 얘를 지금 여기다가 탁 등록을 해서 야, 얘 실행해줘. 코르틴 이 흐름을 타줘. 라고 얘기해놨어. 오케이? 했는데 내가 탕 하고서 얘가 자러 들어갔다가 딱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아이들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또 딱 맞았어. 탁 맞았어. 그쵸? 맞으면 어떻게? 너 또 여기다 등록해줘. 그럼 A라가 또 딱 등록이 돼가지고 어떻게 또 이 흐름, 요거에 대한 요 흐름 자체가 하나가 더 만들어줘.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줘. 그래서 얘는 요거대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려고 하는데 또 얘가 데미지로 또 해서 하나가 또 이렇게 떡 만들어져서 요거 또 하려고 해서 내가 또 탕 썼어. 그러면 내가 스테이트를 다이로 했는데 이제 이 녀석이 몇 초? 2초 있다가 깨어났어. 얘가 상태를 뭐로 만들어? 깨어나면 아이들로 만들고 있죠. 지금 밑에 보면 상태를 뭘로 만들어? 아이들. 어떻게 됐다고? 잘 봐. 내가 얘를 데미지 할 때마다 한 번씩 어떻게 코르틴에다가 등록해줘. 그럼 얘는 그걸 등록해서 얘가 어떻게? 2초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아이돌 만들고 이거를 할 거야. 근데 내가 탕, 탕, 탕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내가 탕, 탕, 탕 했을 때 데미지로 딱 돼야 되는데 좀 이따 방금 전에 했던 애가 2초 후에 깨어나서 뭐 한 거야? 아이돌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지? 내가 정상적으로 하는 거여서 얘가 깨어나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흐름에 끼어들어가지고 상태를 바꿔버리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탕 했을 때, 세 번째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 기존의 코르틴이 또 일어나서 다른 짓을 안 하게끔 코르틴 들어가는 거 다 없어져 버리면은. 그치? 코르틴이 저기 2초 후에 깨어나서 내 흐름을 다른 걸로 다시 바꿔버리는 그거를 내가 코르틴에 있는 놈들을 싹 다 지워버리면 괜찮겠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이 코르틴 호출하기 전에 에이 야 코르틴 돌아가는 거 있으면 일단 없어져. 코르틴 돌아가는 거 다 없애줘. 이게 제일 편해. 야 있으면 싹 다 없애버려. 혹은 그놈만 없애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단 그냥 그놈 싹 다 없애버려. 그러면 스탑 코르틴 혹은 스탑 올 코르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얘기야. 탕 쏘기 전에 기존에 있으면은 코르틴 들어가고 있어. 그냥 에이 너 코르틴 역할 하지 마 하고 없애버려. 탕탕탕 해서 다이로 만들어 버리기 전에 어떻게? 야 코르틴 들어가 있으면 일단 싹 지워. 이제부터는 그냥 난 이걸만 사용할 거야. 이러는 거지. 오케이? 일단 스타트 코르틴 하면 코르틴이 돌아가는 흐름에다가 얘를 얹혀가지고 얘가 그거를 계속 몇 초 지나면 일어나서 다음 처리를 하게 되는데 스탑 코르틴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등록된 애들 싹 다 날려버린다고. 코르틴이 돌아가는 것들 싹 다 날려버려. 그러니까 내가 다이로 하고 근데 깨어나가지고 아이들로 만들고 이 흐름을 어떻게? 안전하게 없애버릴 수 있는 거지. 내가 다이로 했는데 코르틴이 깨어나서 아이들로 바꾸면 안 되잖아.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다이로 해서 다이로 지정하기 전에 코르틴 돌아가는 거 있으면 싹 다 없애줘. 그럼 다시 깨어나가지고 아이들로 바꾸네 뭐 하네 이럴 일 없다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내가 없애버렸잖아. 내가 지금 그 테스트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없애졌어. 원래 다이 할 때 그래서 내가 예를 든 게 맞았을 때 얘가 어떻게 2초 후에 어르르 가라앉으면서 싹 사라지게 이렇게 하고 싶다면, 그치, 밑으로 쭈르르 가라앉았다가 어느 정도 지났으면 얘를 싹 사라지게 해주려고 했다면 갑자기 얘는 가라앉고 있는데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윽 하면 다시 또 걸어다니고 이렇게 되는 수가 생기는 거야. 죽었던 놈이 다시 태어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코르티는 가독성도 좋고 그런 시스템의 아이들 타임도 활용하기 좋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러 개가 등록되었을 때 완전히 꼬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게 바로 코르틴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는 되도록이면 코르틴을 어떻게? 실무 들어가면 쓰겠지만 되도록이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고 컨텐츠를 일단 쫙 계속해서 잘 만드는 거에 대한 집중했으면 좋겠어서 되도록이면 코르틴을 많이 권장을 하지 않아요. 지금 단계에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응용 단계, 원래 지금 석 달째잖아. 석 달째, 이걸 두 달째부터 좀 배웠어야 되는데 배우긴 배웠을 거야. 근데 이거를 언제? 석 달째부터는 조금씩 응용해보면서 조금씩 프로젝트에도 써보고 말리는 게 있으면 그때서도 말려서 다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구나 또 말려도 보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에서 쓰지 말라고 업데이트 안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버리면 아까 그 HP 마이너스 했던 것처럼 업데이트에다가 요 내용을 만약에 업데이트 안에다가 내가 이렇게 넣어놓잖아. 데미지일 때 이거 해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넣어놓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일초에 60번 어떻게? 저 코르틴에 대해서 우르르 등록하는 거야. 계속 등록하는 거야. 코르틴에 쌓여. 그래서 내가 얘를 아무리 죽어도 계속 살려내. 계속 살려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데미지 이렇게 업데이트 같은 데다가 흔히 코르틴을 자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게 되면은 완전 시스템 말려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코르틴을 언제 사용하는 게 좋아? 딱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런 특정한 타임 때 한 번 호출되는 그 타임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짜다 보면 이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일 때 이거 해라. 그럼 거기가 갑자기 계속 들어와서 코르틴이 누적이 돼서 아까처럼 계속 이게 죽었는데 살아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딱 한 번 불리는 그 시점에서만 코르틴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책에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코르틴을 이거를 FSM 대신에 코르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도 사용하더라. 이렇게도 사용하더라.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함수 이름도 내가 이렇게 같게 지어놓은 거야. 지금 이런 데서 보면 내가 스타트 코르틴하고 스탑 코르틴은 쌍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하니까 두고 자 보면 얘하고 함수 이름하고 다 같죠. 그쵸? 여기 에너미 스테이트 아이들과 아이들이 함수도 따로 있잖아. 그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자 봐봐 while true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무한 루프 돌겠다는 얘기거든. while true 무한 루프 돌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를 유니티에서는 스타트를 두 가지 모드로 제공을 합니다. 하나는 보이드 스타트를 제공을 하고 태어날 때 호출된 함수로 스타트라고 제공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다가 i enumerato라는 애를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버로딩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같은 함수로 두 개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봐.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얘기 들어가서 모를 수 있는데 오버로딩이라고 해. 그죠? 얘하고 혹은 파라미터 안에 들어가 있는 몇 개만 다르게 해서 함수 이름만 같게 하고 내부 동작들은 여러 개 다르게끔 구현하는 거 이걸 오버로딩이래요. 얘를 덮어 씌우는 건 오버라이드라고 하고 오버라이딩. 자 이렇게 i enumerato라는 애를 하면 유니티에서 내부적으로 스타트 코르틴에서 스타트라는 얘를 호출해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처리해요.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리턴해 주면 돼. 어떻게 하느냐 yield return start coroutine 여기다가 봐봐
우리 여기다가 함수를 넣어준다고 그랬죠. 막 데미지면 데미지, 아이들이면 아이들 이렇게 넣어준다고 그랬잖아. 그쵸? 근데 얘가 재밌는 게 여기에 함수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함수 이름을 넣어줘도 돼요. 스트링으로. 뭐 데미지 이렇게만 넣어줘도 얘가 데미지 함수를 찾아가지고 해요. 이걸 조금 공학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스트링을 저렇게 등록하는 게 얘가 이걸 어떻게 찾아서 넣을까 하는데 이거를 컴파일 타임에 유니티에서 어떻게 하냐면 함수 이름 있잖아. 저 스타트, 업데이트 있는지를 컴파일 타임에 제 이름으로 먼저 싹 조사해. 이렇게 조사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룩업 테이블이라는 데다가 함수 C나 C++에서 함수 포인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거를 따로 등록해. 그래서 저걸 넣으면 함수 포인터로 바로 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스트링 이름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함수 포인터가 있어서 룩업 테이블이라고 해요. 이런 걸. 룩업 테이블. 그래서 얘를 딱 접근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등록하면 저 이름으로 등록된 저 키 밸류 형태인 거지. 저걸 딱 주면 밸류의 함수 이름 거기 있는 거를 딱 찾아 들어가서 바로 걔를 호출해버리는 형태인 거야. 자, 이렇게 해. 근데 이 상태 때마다 이걸 다 바꿔서 해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바꾸지 않고 자, 스테이트가 뭐예요? 현재 나의 스테이트지. 얘 값은 뭐야? 이 중에 하나야. 맞아요? 얘 값을 스트링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to 스트링 이렇게 놓으면 이게 상태 머신이야.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써도 돼요. 이거 다 없애버려도 돼. 아예 업데이트를 다 날려버려도 돼. 오케이? 이렇게 해서 또 쓴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긴 하지, 그지? 근데 나는 어떻게? 코드를 파악하거나 할 때 어떻게 업데이트해서 딱 이런 느낌이 이 뼈대 구조가 딱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목차와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목차와 본문이라는 이 개념들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목차가 먼저 쫙 나와지고 그 다음에 본문이 나와지고 이 구조를 먼저 잡아놓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아이들부터 시작하잖아. 그럼 아이들도 코르틴 함수로 바뀌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아이들도 이제 업데이트해서 이런 것들 다 빠져야겠지? 다 빠지고 아이들도 보이드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요? I enumerator라는 애로 바뀌고 그리고 경과 시간 이것도 어떻게 바뀌어줘요? yield, return, new, wait for, seconds, idle, delay, time 요렇게 그럼 current time도 이제 더 필요 없어지지 그지? 그리고 요거 가져다가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이들도 갑자기 되게 단순해질 수 있지 요렇게 그쵸? 기다렸다가 상태를 무로 만들겠다. 오, 마치 한글 쓴 듯이 그렇게 탁탁 맞아 떨어지지, 그지? 가독성을 높이는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까지만 알려주고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그렇지? 내가 추구하는 건 업데이트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케이? 어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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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써. 자, 보면 얘 스타트 코르틴에서 아이들을 하면 아이들에선 그냥 몇 초 지났다가 이거지. 어. 몇 초 지났다가 이거니까 우리가 원래 업데이트에서 델타 타임 도면서 몇 초 이거 체크한 거를 우리가 수동으로 체크했던 거를 얘는 시스템에서 체크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똑같아. 그리고 무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잠깐만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무브는 어떻게? 계속 이동하고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무브 같은 경우에는 무브를 호출하는 순간 얘가 이거 하면서 그냥 끝나버려. 이 함수가 이 루틴이라고 했죠. 이 루틴이 어떻게 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 돌면은 얘가 어떻게 다 돌아버리면 이 함수는 그냥 코르틴이 끝나버려.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슉슉슉. 무브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while 묶어버리는 거야. while true로. 이렇게 해서 묶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네. 여기는 I enumerator.
똑같이 함수를 만들고 그럼 이거 무한 루프 도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뭘 넣어주냐? 이걸 넣어주는 거야. 일드. 무조건 리턴 자러 들어가야 돼. 그치? 일드 리턴 얼만큼 자러 들어가야 될까? 우리는 업데이트 문에서 사용했으니까 업데이트 델타 타임만큼 그냥 자러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때 어떻게 하냐면 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델타 타임만큼 자러 들어간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만들어서 써도 되고 그때는 어떻게 while로 묶고 while 쓰면 무조건 이거 무한 루프에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다 1, 2 리턴 널 하면 델타 타임만큼 어떻게 자라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업데이트 돌린 거랑 똑같은 결과야. 근데 어차피 업데이트해서 계속 할 거 저렇게 똑같은 거라면 CPU는 똑같이 동작하잖아. 그렇다면 오히려 가독성 쪽을 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나 데미지나 내가 일부러 약간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상태를 바꾼다. 아주 단순한 동작들을 채우는 거는 코르티놀 얘기 좀 해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함수 이름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코르티놀 언제 배웠어야 되나?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가 다 익숙해지고 커런트 타임 시간 더해서 경과 시간이 원하는 시간을 초과했다면 이것들을 몸에 다 완전히 익었다면 그 다음에 코르티놀 넘보세요. 오케이? 그 전 단계에서는 아직 익숙치 않다 그러면 굳이 코르틴 넘보지 마. 하지만 코르틴은 반드시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 언제? 이걸 난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난 그냥 업데이트로 갈 거야. 반드시 코르틴을 돌려야 될 때가 있어. 언제라고요? 다운로드 받으면서 모래시계로 돌려줘야 될 때. 그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코르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케이? 웹에서 이미지라도 하나 내려받아서 내 거에다가 내 어플에다가 하나 띄우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코르틴이 있어야 돼. 참고로 www 월드와이드 웹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 유니티에서 이 www라는 걸 제공해.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얘네들은 왜 중요하냐? 우리 에셋 번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부분 다운로드 같은 거 해야 될 때 쓰는 것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얘네를 내려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웹사이트에서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서 걔네들 무슨 뭐 지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뭐라도 갖고 오고 싶어. 정부 공공 포털에서 이번에 뭐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에 대한 인구 실시간 데이터 이동량을 내가 체크해서 데이터 시각화 시키고 싶어. 딱 논문 주제로 좋은 거지? 그럴 때 어떻게? 그럼 거기에 가가지고 그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들, XML 데이터들 우르르 갖고 와가지고 내 거에다 뿌려주고 하려면 데이터를 다 갖고 올 때까지는 뭔가 로딩 바라도 하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쟤네들 이용해서 하니까 찾아보세요. 그럴 때는 코르틴을 사용해. 더 깊게 안 들어가는 이유는 괜히 그거 쓴다고 했다가 실제로 거기서 말려가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서 그쪽으로 더 집중하게 될까봐 코르티는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실무에 가서는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업데이트 안에서 설계하고 이거 하고 커런트 타임이 이걸 초과했다. 이게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코르티는 조금씩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 됐죠? 약간 나는 여기선 데미지에서만 이렇게 사용해 봤어요. 오케이? 자, 쉬었다 갑시다.